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임세윤입니다. 11월의 허브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학우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가을축제 애한제가 무산됐습니다. 무산의 원인으로 라치오스 미납대금이 언급됐는데요. 이에 대한 세부 경위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해명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 4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애한제 취소로 이어진 900만 원가량의 미납대금과 관련한 경위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당시 총학생회장에 따르면 라치오스 미납대금이 발생한 이유는 기업 후원금 조달 실패, 한약방 판매 비용의 저조, 축제 중 발생한 소주잔 결함에 대한 배상, 그리고 축제 당일 발생한 비용과 손망실비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갑작스런 기업 후원금 조달 실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대략 축제 3일 전 후원을 진행하기로 했던 LG전자에서 내부 예산 문제로 인해 후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총학생회장은 기업 측과 공식적인 계약서가 없었던 상황이고 당일까지 정확한 후원금을 산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약 500만 원가량의 미납대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축제 중에 발생된 소주잔 결함에 대한 배상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원금은 예상보다 770만 원가량 적게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후원금 항목 외에도 축제 당일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금액들과 손망실비 같은 축제 이후에 발생한 금액들이 약 300만 원 이상 추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축제 대행사, 메인 무대 공연 DJ비, 그리고 아나운서 진행비 등 9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미납됐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발생한 예산 공백은 총학생 회비와 교비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애한제 때 사용돼야 할 교비 1,700만 원 중 약 4분의 1가량밖에 남아있지 않아 가을 축제를 진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단 사실 예산 자체를 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많은 후원금을 가져왔으면은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들이거든요. 제 순수한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더 많은 후원금을 유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제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학우분들께 그래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상황 자체가 좀 굉장히 미납금 발생하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 미납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충분히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당 사태에 대해 책임론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앙집행위원장은 후원금 내역과 관련해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후원금 규모와 기타 업체와의 계약 같은 경우는 다 대회비이기 때문에 총학생회장이 1차적으로 처리한 자료를 받았을 뿐이고 그저 그걸 바탕으로 자금을 집행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한 건 당시 총학생회장이 사퇴한 이후인 8월 달이었다며 이에 특별 회계와 견적서를 요청한 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문제가 된 해당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업무 과실 책임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그 총학생회장께서 최종 결정하실 때 이 미납금이 900만 원 정도라고 지금 밝혀주셨지만 만약에 그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결정도 결국엔 그러면 총학생회장 혼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 권한에 대해서도 총학생의 어떤 프로세스 절차가 그게 좀 공유가 되거나 좀 누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총학생회장은 적어도 어떤 책임 회피나 이런 거 없이 학우들에게 전 총학생회장께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실한 회계 감사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총학생회의 후원금을 감사하는 유일한 기구인 학생인권복지위원회는 라치오스 후원금 내역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사보고서조차 없는 명확한 절차를 거친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자신이 인수인계 받은 게 마땅히 없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이번 총학의 자금의 좀 운용 문제로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애한제가 취소가 된 데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다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서울대나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되게 축제 라인업이 되게 짱짱하게 꾸려진 바도 있고 애한제도 그래서 비슷한 결로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학우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애한제가 완전히 취소가 되면서 좀 저희 학교의 장기적인 축제 브랜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세부 내역을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알 수 있게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내년 총학에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자금 운용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위와 같은 미납대금 관련 문제가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자금 운용에 있어 보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의 오차 가능성에 대해 거듭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예산 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의 중요성 또한 크게 느껴집니다. 부디 다음 대표자는 학우들의 소중한 등록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BS 김민지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가을축제 애한제 무산의 원인인 미납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이에 후원금 감사를 맡은 학생인권복지위원회에 대한 징계안이 제4차 전학대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한대방송국이 이에 대한 경위와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양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일에 진행됐던 제4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학생인권복지위원회에 대한 징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학생인권복지위원회, 이른바 학복위가 총학생 회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위반한 회칙은 제78조인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부실한 부분이 드러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지난 9월 22일 제3차 전학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비롯한 총학생회 산하기구들의 1학기 사업보고와 결산안 인준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결산부터 주된 논점은 라치오스 미납대금 1,100만 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금 운영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를 맡은 학복위 또한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감사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부실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결국 학복위 결산건은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결산이 부결되고 시간이 흐른 지난 10월 16일, 김인혜 학복위장은 이재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자체 해산과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경영대학 정 학생회장은 해산 결정은 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 위원회에서 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중운위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보내야지 해산하겠다는 흐름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운위 소속 자연대학 정 학생회장은 이런 연유로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가 맞지 해산하는 것을 인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 끝에 중운위에선 해산안이 아닌 징계안을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했고, 전학대회에선 사과문 게시와 학생회비 배분안 삭감을 골자로 하는 징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한편 학복위장은 이와 같은 징계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H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유지해왔던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의 후원금 감사 방식을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가을축제 무산 및 예산 부족 문제가 제기되자 후원금 감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감사 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미 진행됐던 후원금 감사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보고서가 없다,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감사가 부실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중운위에서의 스탠스는 사실 어떤 식으로 억울해 하시는지는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해드린 이상 뭔가 보고서를 만들어 와주심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긍정적인 해결 방안이 분명 있었음에도 그렇게 중운위 쪽에다가는 무산을 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전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분들께서는 되게 유감을 표명했다라는 식으로, 학생인권복지위원회라는 단체는 남아있대 내부에 소속된 인원이 없고 추후에 어떤 인원이 등장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아직 없어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없애는 것 또한 뭐 내년 전학대로 넘어간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하지, 지금은 아직 명단은 있어서 그 내용은 아마 추후 중운위나 전학대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학복위와 중운위의 의견 대립이 팽팽합니다. 현재 학복위 이후에 감사 업무가 어디로 이관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다 투명한 자금 운영과 전문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BS 양재웅입니다. 25년도 12월까지 이어질 구자겸 기계관 신축공사가 이번 11월에 시작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공사 규모는 지상 10층, 지하 2층이며 연면적은 약 1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공사로 인해 11월 13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산악기술관에서 퓨전 테크센터로 가는 주 도로가 통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운동장 트랙 및 법대 방면 보행로로 우회 이용해야 하며 총학생회 측은 산악기술관 및 ITBT관 전면 주차장 폐쇄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2023년 기술고시 합격자 14명을 배출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방송통신, 건축, 기계, 토목 등 다양한 직렬에서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전국 공동 2위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한편 지난 2022년 합격자 수인 10명에서 4명 증가해 전체 대학별 순위 역시 4위에서 2단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6일 양일간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수시 논술고사가 진행됐습니다. 첫째 날에는 인문 및 상경 계열, 둘째 날에는 자연 계열 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총 27,033명이 지원했고 114.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22학년도 97.5대 1, 23학년도 107.94대 1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논술 전형 최종 합격자는 내달 1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느새 추워진 날씨와 함께 2023학년도 2학기 종강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우 여러분 모두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는 연말이 되길 바라며 2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저희 한대방송국은 학우 여러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11월의 허브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UBS